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입니다. 지난 4편에서 저희가 세대생략 증여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어서 세대생략 증여의 부록편으로 세대생략 증여를 했을 때 또 순서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또 다른 토픽으로 사전증여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대생략 증여를 하면 30%가 할증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세대생략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자를 분산시켜서 어떤 구간에 있어서는 이 할증에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절세가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세대생략 증여를 하면 엄마와 할머니가 같이 증여를 할 때 단순히 순서를 달리함에 따라서 어떻게 절세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너무 부러운 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생일에 생일 선물로 A군이 할머니와 엄마로부터 각각 1억씩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생일에는 엄마가 주시고 내년 생일에는 할머니가 1억 원씩 선물로 증여해 주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엄마가 증여해 주실 때는 증여재산 공제에 5천만 원이 적용되고, 이는 이제 10년 동안 5천만 원이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이제 직계존속이라는 같은 그룹 내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쭉 계산을 해보면 2년간 증여세가 총 1,800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산출세액은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신고세액공제 3%는 제외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할머니께서 먼저 주시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할머니께서 주실 때 5천만 원이 먼저 공제되고 이후 엄마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겠죠. 이 경우에 증여세는 총 1,650만 원이 산출됩니다. 엄마로부터 먼저 증여받는 경우에 비해서 할머니로부터 먼저 증여를 받으면 150만 원이나 절세를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어차피 10년 내에서 할머니와 엄마가 한 번씩 주실 거라면 할머니 먼저 주시는 것이 이 손자의 절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순서가 바뀌었을 뿐인데 증여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세대생략 증여를 할 때는 30%가 할증이 되기 때문에 할머니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공제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엄마한테 받을 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순서를 꼭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하시는 금액이 클수록 이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대생략 증여의 부록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이 사전증여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증여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생전에 먼저 상속인이나 또는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사전증여를 할 경우에 이후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사전증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사전증여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증여재산 공제가 가장 큰 수증자가 바로 배우자죠.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10년 동안 6억씩 증여해서 30년간 18억을 증여하신다면 배우자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나 물가 상승률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30년 후에 일시에 18억을 증여하신다면 40%의 세율이 적용돼서 4억 8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가 이 정도 차이인데, 만약에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이라면 더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사전증여가 유리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보다 증여가 더 세금을 적게 낸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동산 재산이 많지 않으신 경우에는 오히려 증여를 하는 것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계시는 경우에는 상속할 때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이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로는 30억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10억 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으로 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한 10억 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증여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상속으로 받는 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세대생략 증여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상속 개시일 전 10년 내에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이 돼서 과세되기 때문에 많이 편찮으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증여를 하신다면 자녀들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경우에 그 부분은 10년 전에 결정하셨어야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자녀에게 증여한 부분은 5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고도 말씀드렸었죠. 얼마 전에 실제로 제가 상담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6년 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증여를 하면 오히려 뭐 상속세를 절세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라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6년 전에 증여하신 것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실 거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증여를 하신다고 해도 상속세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는 네, 없겠지만 맞아요.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대생략 증여에서도 순서를 다르게 할 때 세금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만약에 어차피 주실 거면 할머니가 먼저 증여해 주시는 게 좋다, 이런 꿀팁을 알려드렸고요. 사전증여의 효과와 이 사전증여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점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증여세 꿀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애기사의 나도 아는 증여세였습니다.